자, 어제 저희가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전세 찾아 산난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 이 얘기 정리를 해드렸는데 어제 좀 짧게 해서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이 전세 시장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또 월세로 지금 돌리고자 하시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월세를 사셔야 되는 분도 있고 월세를 놓으셔야 되는 분도 있는데 그 월세를 놓을 때 이 전환율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전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 계산하는 법까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또 전세 대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받을 수 있는지 이런 얘기까지 좀 저희가 오늘 심층적으로 이 전월세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스택 기자. 네. 지금 전세 사시죠? 네, 그런데. 예. 근데 정확히 말하면 전세에다가 월세가 끼어 있습니다. 아, 전월세. 네. 오늘 지금 그걸 짚어볼 거니까요. 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번 소식도 동아일보 경제부의 신채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심층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네. 텐데 이 반전세라는 게 결국에는 반만 전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부는 보증금을 내고 일부는 월세를 내는, 예. 말하자면 전세와 월세를 합친 형태가 되는 게 되겠죠. 자, 근데 제일 궁금한 게 월세로 전환할 때 예를 들어 1억을 전환하려면 얼마 정도를 받으면 되는 건지, 그게 지금 시장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이 그래프는 뭔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월세 전환율이라는 건데요. 월세 예. 전환율이 뭔가 하면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몇 퍼센트의 이자율을 적용을 하느냐, 이 수치입니다. 말하자면 1억 원의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연간 받는 월세를 1,00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월세 전환율은 10%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그 한국감정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전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전세 월세 계약을 모아서 월세 전환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역별로 집계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전국 평균입니다. 작년 7월에 보면 8.2%의 월세 전환율, 평균적으로 계약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루어집니다. 1억짜리는 800만 원 정도. 820만 원 연간 그렇게 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 12월에 7.7%에서 올해 7월에 7.4%까지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도 이게 네. 은행 이자보다는 높아요. 훨씬 높죠. 은행 이자가 지금 뭐 2% 안팎이니까요. 예. 그것보다 훨씬 높으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월세를 전세를 놓고 그걸 은행에 놓기보다는 월세를 받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지금 전세 물량이 더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옆에는 이제 주택 유형별로도 조금 다릅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이 제일 비싸고요. 아, 그러네요. 제일 8.9%입니다. 예. 그리고 아파트가 제일 싸서요. 5.6% 정도. 평균 이렇게 월세 전환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각자의 입장에서 이걸 바라보실 거예요. 지금 시청자분들도 나는 월세를 놔야 되는데 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난 월세를 좀 들어가야 되는데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례별로 각자의 입장에서 정리를 한번 사례로 바꿔서 한번 풀어주시죠. 조금 쉽게 좀 풀어주시죠. 네, 아직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테니까 조금 예.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5억 원짜리 전세를 놓고 계신 분이 이걸 이제 월세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월세를 받아야 내가 적당한 가격을 받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요. 월세 보증금 1억 원을 빼고 나머지 4억 원을 월세로 바꾸고 싶다. 예. 그런데 그 지역에 살고 계신 곳에 평균 전환율, 월세 전환율이 한 6% 정도 된다. 그러면 4억 원의 6%면 2,400만 원이죠. 네. 연간 2,400만 원을 매월 200만 원씩 나눠서 받으시면 평균치를 받으시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매월 200만 원이 평균인데 한 210만 원이나 2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계약을 맺으셨다. 그러면 월세를 잘 놓으신 거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그 평균치가 7.4%, 올해 7월이니까요. 전국 평균. 근데 이게 예. 말씀드리자면 시도별로 다르고 각 지역별로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감정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평균적인, 전환율이 예.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시면 요걸 참고해서 월세를 정하실 수 있겠죠. 뭐 쉽게 아주 이해가 금방 됐어요, 저도. 자, 다른 사례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이제 월세를 들어가시는,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월세로 들어가야 되는 세입자 입장에서 뭐 계산은 비슷한데요.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3억 원짜리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월세로 바꾸자고 한다. 네. 그러면 이걸 과연 월세를 얼마 정도를 내야 내가 적당한 가격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이제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1억 원을 빼고 2억 원을 월세로 좀 달라라고 했을 때 계산을 해보시면 그 지역이 한 평균 6% 정도 된다라고 하면 2억 원의 6%면 1,200만 원이죠. 네. 그러면 매월 100만 원 정도씩의 월세를 내면 그 지역의 평균 월세 정도를 내고 들어가시는
그런 셈입니다. 말하자면 그렇군요. 100만 원보다 조금 더 낮게 한 90만 원 정도, 95만 원 정도에 들어갈 수 있다면 조금 계약을 잘 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내가 놓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월세를 들어갈 사람이든지 각자의 입장에서 시장 가격을 일단 파악한 다음에 그 시장 가격보다 조금 싸게 아니면 더 후하게 네. 각자의 입장에서 더 돈을 좀 부르시고 그렇게 해서 받아내시면 아마 협상에서 좀 유리하지 않겠냐 이런 그렇습니다. 취지로 저희가 이걸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자, 전세할 때 대출금 요새 주는데 그 제한이 좀 많이 완화됐다고요. 요즘 전세값이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예. 부담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목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지금 전세자금 대출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걸 좀 아시면 아마 좀 낮은 금리에 대출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은행들이 정부의 지침을 받아서 은행 재원으로 전세 대출을 지원을 해주는 게 있고요. 예.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 대출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부 주택금융공사라는 곳에서 보증을 해주고요. 그 네. 보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지고 가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제도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약간 지원 자격이 조금 다른데요. 가장 큰 거는 세대주하고 소득 요건입니다. 예. 은행 재원의 전세 대출을 받으려면 이제 세대주이면 되는데 소득 요건은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수도권에서 4억 원 이하의 집 또는 지방에서는 2억 원 이하의 전세집을 계약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금리가 보통 한 5% 정도 되는데요. 한 네. 3% 정도로 좀 짧고요. 아, 그다음에 그래요?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소득 여건이 있는 대신에 금리가 한 2.5% 정도에서 1.5% 정도로 좀 낮습니다. 그렇군요. 예. 신치형 차량.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상당히 궁금한 게 시청자들도 똑같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돈을 갖다가 만약에 집주인이 전세 사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만약에 3억이든 뭐 몇 억이든 가지고 가서 은행에다 넣어놓으면은 겨우 받는 이자율이 한 2, 3%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월세 전환율은 저렇게 6%, 7%, 왜 이렇게 높게 형성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세를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집을 두 채 내지는 세 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세를 놓으려고 하고 또 이 세를 놓으려고 하는 사람보다 세를 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은 거죠. 수요가 더 많으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높은 값을 받을 수 있는 그렇군요. 있겠죠. 아, 그렇군요. 결국에는 그 쉽게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사실 그 부분이 궁금하긴 했었는데 결국에는 집 얻으려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에 따른 프리미엄만큼 더 이자를 지급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예, 그럼 이제 저도 이제 시청자이자 저는 이제 집을 계약했던 세입자를 써서 한 보면 이제 그 세입자 같은 경우에 월세가 많으면 부담이 됩니다. 이걸 덜 내고 싶은데 아까 보면 지역별 편차가 있어요. 근데 뭐 국회로 법이 지금 나온다고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지금 평균보다도 상당히 높은 월세 전을 요구한다 그러면 세입자는 지금까지는 그냥 뭐 내가 못하면 이걸 내든지 나가야만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추후에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이런 전환율 같은 것도 법적으로 어떤 제도가 정비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 법적으로 월세 전환율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의 4배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 그래요? 기준금리가 1.5%니까 예. 6%를 넘기면 안 됩니다. 아. 그런데 이게 언제 적용되는가 하면은 전세로 들어간 분이 전세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월세로 바꿔달라고 한다. 그때만 중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어떤 걸 검토하고 있는가 하면 새로 전세를 월세로 재계약을 할 때 처음에 계약을 할 때도 이 법정 월세 전환율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 다만 이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민간인과 민간인 간의 계약인데 이 계약을 정부가 너무 개입을 하는 게 문제 아니냐. 이렇게 반대 논리를 펴는 분들도 있어서 앞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지금 두 가지 질문은 전혀 질문지 없었던 그런 질문인데 아주 답변을 잘 해주셨고요.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세가 점점 구하기 더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9월이 되면 또 10월이 되면 전세값은 어떻게 움직일지 그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대체로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는 전세값이 연내에는 계속 오를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계속이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수요가 아무래도 많고요. 가을철에 이사하시려는 분들이 많죠. 그리고 제일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하반기에 서울 강남 4구에서 이주를 앞둔 재건축
단지들이 꽤 많습니다. 한 12,000가구 정도가 이주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2, 3년 동안 임시로 살 그런 집을 전세나 월세로 구하려고 하겠죠. 예.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전세값이 더 많이 오르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전세, 월세 다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문제인데 정부에서도 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열심히 좀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